자, 같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부등식을 우리 보고 풀라고 출제자가 내는데 얘를 반대로 해를 알려줘. 그치? 우리는 풀어서 우리가 해를 찾았잖아. 반대로 해를 알려주고 문자로 바꿔버렸어. 식 자체를 문자로 바꿔버렸어. 자, 이제 이 문자를 찾아봐 라는 이야기야. 개념이.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사실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거든.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개성 있는 풀이를 쓸 거야. 물론 개성이 있다는 게 내가 만든 정도 개성 있는 건 아니야. 알려진 정석풀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히려 비중이 조금 낮아. 이 방식을 쓰는 선생님들이. 근데 이 방식이 학생들이 더 잘 풀어.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 설명할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2차 부등식이고 답도 부등식으로 나왔잖아. 그치? 이거를 등식처럼 생각하는 거야. 등식. 부등식 문제를 등식처럼 바꿔서 푸는 거야. 즉, 는 0의 해가 분명히 다르지. 등식과 부등식은 분명히 다르지. 근데 가능하다는 거야. 해가 마사부터 3 사이야. 그 얘기는 쟤도 등호로 바꿔서 마사 또는 3이다. 이렇게 등호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근을 알아? 개수를 몰라. 근과 개수를 쓸 수가 있어. 따라서 마사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사 곱하기 3은 a분의 c. 그래서 a가 가장 단시간에 남은 풀이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a가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a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새로운 2차 부등식을 그냥 풀면 돼. 인수분해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야. 자, 재미있는 방식이지.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서 푼다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유형이 다양해. 자, 3번. 좀 바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풀었을 때는 2차항의 개수가 숫자였지. 그치?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문자면 좀 더 어려운 수준이고 학교 시험은 꼭 문자로 나온다. 항상 조금 더 어려운 게 시험 문제다. 지금은 쉬운 버전 한 거야. 자, 하지만 일단 시작은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얘를 등식으로 바꿔. 똑같이 할 거야. 등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얘는 원래 해가 등호지.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해가 한 가지밖에 없지.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한 개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걸 무슨 근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중근이지. 자, 근데 우리가 중근일 때 한 번도 근과 계수를 써본 적이 없어. 맞아? 우리 중근일 때 한 번도 근과 계수를 써본 적 없거든? 자, 중근일 때 어떻게 하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거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지. 그치? 그럼 근이 뭐야? 3이지. 근데 중근은 왜 이름이 중근이냐면 중복되는 근이야. 똑같은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따라서 똑같은 게 두 개 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 돼. 중근도 근과 계수가 돼. 우리가 안 썼을 뿐이야. 좀 어색할 뿐이야. 지금 봐봐.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몇 개뿐이야? 한 개뿐이지? 중근이야. 자, 따라서 근과 계수를 2뿐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두분의 합, 두분의 합.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 B는 마이너스 4A, C는 4A. B는 마이너스 4A, C는 4A.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시험 문제는 꼭 이렇게 이차의 개수가 문자가 되도록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아까처럼 개수가 1이다 2다 숫자라 주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이 좀 낮아. 문자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아까 여기서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는 근과 개수는 답이 나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별표. 여기에 보고 찾기를 꼭 해야 돼.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꼭 해야 돼. A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꼭 해야 돼. 그럼 잘 봐. 이제 여기서는 좀 어려워. 들어와 A의 부호가 뭐가 될지가 좀 어려운데 지금 얘가 중근인 건 알았잖아. 요 프린트 가져가. 중근인 건 알았는데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게 중근이야? 이게 접하는 게 중근이지. 근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A의 부호가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호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 식이 중근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고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인데 뭐가 맞냐는 거야. 이걸 따질 줄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지. 크거나 같아야지. 그게 해가 2밖에 없어야 되지. 자, 이 식 봐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어디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오, 모두 실수지. 크거나 같다는 것은 크다 또는 같다니까.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크다, 위에 있는 거 같다, 교점. 이걸 합치니까 모든 실수가 돼버리는데 해는 2분이 없다 그랬지. 그럼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따라서 A의 부호는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물론 확인 안 했어 아직.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얘가 아니까 얘가 답이다. 맞아, 그것도 합리적인 사고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진짜 2밖에 없는 건지. 0보다 큰 부분 있어 없어? 0보다 큰 부분 없지? 0보다 큰 부분은 없잖아. 는 0인 부분은 교점을 뜻하지. 교점이 있어 없어? 따라서 얘는 뭐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다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지. 따라서 A는 음수다까지 찾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근각계수를 찾았고 요거 A의 부호 그래프를 통해서 찾았으니까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다음 문제를. 근데 여러분들 다음 문제를 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A, B, C 문자가 몇 개야? 3개지. 근데 식이 몇 개야? 2개지. 수학적인 상식. 문자가 1개면 식이 1개 있어야 돼.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있어야 돼. 근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3개 있어야 답이 나오거든. 2개밖에 없어. 그럴 때는 못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어. 모든 문자를 한 가지. 지금 봐봐. 반복되는 게 중요해. A지. 그러면 A, B, C를 전부 다 A로 바꿔야 돼. B도 A로 바꿔야 되고 C도 A로 바꿔야 돼. 이게 개념이야. 한 문자로 통일해야 돼. 따라서 B 자리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4A. C 자리에 뭐 집어넣어? 4A를 집어넣어. 자, 이제 집어넣어서 새로 써볼게. B 자리에 마이너스 4A. C 자리에 4A. 그러면 이 식이 전부 다 A지.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 A로 나눌 수 있지. 자, A로 나눠.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틀린 애들은 시험 끝나고 운다. 부동하면. 바뀌어야 돼, 그래도. 왜? 그래서 찾은 거야. 그래서. 음수로 나눴으니까 반대하고. 문자로 나눌 때 무슨 A가 플러스 아니에요? A 앞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 있어. A가 음수면 어떡할 건데. 그지? 문자는 모른다는 뜻이 얼마인지.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사로 이제부터 마사로 나눠서 푸는 건 인수분해해서 사이의 범위 하면 끝난 거지. 그렇죠? 자, 해가 2차 공식의 해가 뭐 뿐이다? 그러면 중근이다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 근과 계수를 쓰는데 중근이면
똑같은 근을 두 번 써서 근과 계수하면 된다. 요게 특이한 케이스다. 중 그릴 때는 똑같은 근을 두 번 쓰는 거야. 근과 계수할 때. 자, 또 다음 문제 또 봐. 5번. 계속 같은 내용이야. 서인이가 잘 들어야 돼. 앞부분은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인이 처음 듣는 거야. 뒷부분은 이제 풀이 하다 보면 똑같아져 다시.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저거일 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는 문제는 등식으로 바꿔서 푼다 해볼게요. 따라서 는 0의 해가 등식으로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5다라고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 중근이면 똑같은 걸 두 번 쓰면 된다. 자, 이제 근과 계수로 푼다. 자, 이제 정리하면 B는, 정리하면 C는. 자, 반복되는 문자가 누구예요? 이번에도 A식 싹 다 A로 바꿔치기 할 거야. 그런데 이 창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반드시 그 문자에 뭘 알아야 돼? 부호를 찾아야 돼. 이게 포인트야. 자, 이번에는 부호 어떻게 찾느냐? 아까는 중그림 때는 그래프 그렸잖아. 여기서는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잘 봐. 이 부동호 사이야 가장자리. 가장자리지. 근데 해는 사이야 가장자리. 그러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으면 음수야. A가 음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선생님 가장자리면 가장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사이 가장자리는 이 창의 개수가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푸는 개념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플러스로 안 만들어져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인 이유가. 그래서 A가 음수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사이고 사이야. 그럼 똑같지? 똑같으면 A 부호는 양수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치할 때는 양수고 반대일 때는 A가 음수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제 A, B, C를 전부 다 한 문자로 통일할 거야. 반복된 문자 A. B 자리에 마이너스 3A, C 자리에 마이너스 12A를 넣을 거야. B 자리에 마이너스 3A. A는 그냥 A고 C 자리에 마이너스 12A니까. 자, 양변을 A로 나눌 거야. A니까. 부동호 방향? 그렇지, 반대지. 그리고 이 인수분해 하려면 이창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마이너스를 한번 더 곱해.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인수분해 나왔다. 3, 2, 6, 5 플러스 마이너스. 그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고 사이니까 답 체크하지 마. 이게 최종 답이 되겠지. 자, 필기만 하시고 답은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반복되고 어디를 풀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절대값의 해와 부등식의 해가 똑같다. 절대값의 해와 부등식의 해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 그럼 절대값은 우리가 원래 빠른 공식과 정석이 있었어. 그치? 빠른 공식과 정석이 있었는데 10번으로 할게. 10번 더 어려워. 자, 절대값 봐봐. 빠른 공식이야 정석이야? 빠른 공식이지. 절대값 밖에 문자가 없으면 빠른 공식. 숫자잖아 지금. 따라서 6이니까 풀마 6을 써놓고 푼다. 부동호 방향 4, 2. 그래서 4x 빼기. 이제 양변에 1을 더하시고 풀면 돼. 4로 나누시고. 이게 해야. 얘 해라. 얘 해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럼 아까 나온 문제는 2차 부등식을 뭘로 바꾼다? 등식으로 바꿔서 근과 계수를 쓰면 된다. 단, 이 창의 개수가 문자일 때는 이거의 부호까지 알아내야 된다 그랬지. 자, 부호 보자. 이 사이야 가장자리야. A는? 따라서 A는?
그렇지. N분수까지도 할 수가 있다. 자, 절대값이 나왔고 2차 공식 거의 똑같은 문제야. 절대값을 봐. 이렇게 생겼어. 빠른 공식이야, 정석이야? 정석. 절대값 밖에 x가 있지. 이게 정석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푸는 정석 문제가 된 거야. 그죠? 이제 그래서 해를 찾고 얘랑 해가 같으니까 이번에도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서 근각계수로 마무리할게. 오케이. 자, 지금 프린트를 먼저 끝낸다. 시작. 네.